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7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입추죠. 입추, 설립자의 그 가을 추자니까 가을로 들어선다. 들어서서 딱 서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가을로 들어서는 시점. 근데 정말 참, 뭐, 여름이라는 것 자체가 더운 계절이지만, 아직 금년은 더 덥게 느껴지는 어, 그런 여름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더운지 정말 좀 의문이 좀 들 정도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 야외 활동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올 여름이 덥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기온도 뭐 36도, 7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77년이죠. 1977년에 처음 군사훈련을 제가 들어갔는데 어, 그때 이제 그 훈련대장이 이제 집차를 딱 타고 갔는데 그때 그 훈련대장 그 집차에 달린 온도계가 36도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리키니까 훈련대장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이 후보생들이 쓰러질 수 있으니까 훈련 중지하고 전부 네오만에 들어가서 오침을 시켜라. 그래서 이제 낮에 한 2시간 찬 적이 있습니다. 어, 군대에서는 오침 시간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을 가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잠깐 재우는 것 같던데 뭐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좀 쉬어야죠 사실은. 뭐 군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아주 뜨거울 때, 2시쯤이죠. 그 언저리를 해갖고서 잠깐 잠을 자고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서 나서 이제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뭐 그런 날은 조금 늦게 끝나죠, 학과가. 네. 네, 어찌됐든, 그때는 차량 외부에 달린 온도가 36도를 가리켰다고 해갖고서, 오침을 시켰는데, 요즘은 뭐 36도 기본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더운 여름인 것만은 확실한데 근데 아무리 날이 더워도 자연의 그 순리는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돌아가고 추우면 추운 대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특정한 겨울이 엄청 춥다라고 해서 와 이게 지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 그 기상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24절기 뭐 우리가 정한 건 아니죠. 이 지구의 기상 현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명한 것뿐일 텐데 어, 그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자연의 순리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바로 오늘이 입추다라는 얘기죠. 나는 아직 뜨거운데 뭐 가을로 들어섰냐. 입추라고 얘기를 하면 뭐 뜨거운데 무슨 뭐 가을이냐고 뭐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입춘도 그렇고 입추도 그렇고 들어섰다라고 해서 금방 따뜻해지고 뭐 추워지고 그런 게 아니죠. 들어섰으니까 지금부터 뭔가 계절이 변화가 올 거다라는 어, 하나의 그 이제 이 사인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8월 7일이면 아직 한참 여름인데 무슨 입추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23.5도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그 위치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일본의 기념일이지만, 동경 바나나의 날입니다. 제가 이 바나나의 날에 대해서는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늘 당부드리는 거 있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고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만이 이 유튜브가 발전을 하고, 어,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8월 7일 입추 그리고 동경 바나나의 날이 되겠습니다. 참, 9월이 시작되는 날이죠. 근데 하필 이날 왜 동경 바나나의 날이 함께 기념이 되는지, 물론 일본 쪽 이야기예요. 동경 바나나는. 음, 나름대로 그 재미난 구석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8월 7일은 우리나라에서 입추고 일본에서는 동경 바나나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뭐 같은 날이지만은 한쪽은 계절 이야기이고 한쪽은 이제 좀 상업적인 얘기죠, 사실. 달콤한 과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자, 입추는 24절기 가운데 13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설립자의 가을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말 그대로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날씨는 사실 굉장히 무더운 그런 시기예요. 이게 무슨 가을이냐 싶을 정도로 네, 폭염이 이어질 때. 뭐 절기는 뭐 단순히 현재 날씨보다도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뭔가 덥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가을 모드로 접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들판에 나가보면 이제 벼에는 이삭이 맺히기 시작을 하죠.
그거는 이제 농사꾼들은 그 벼가 팬다라고 하죠. 보리도 패고. 열매가 맺히는, 이삭이 맺히는 그 현상을 벼가 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벼가 패면은 이제 이삭이 맺히니까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않다. 할 때 이제 이 벼 이삭을 갖다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들판에 곤충들도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요, 요즘은 뭐 농약을 하도 많이 쳐갖고 옛날 같은 그런 어떤 곤충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정말 참 그 메뚜기 잡으러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어, 메뚜기를 잡아갖고 집어넣을 그 이 도구가 없으니까 전부 그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갖고 주전자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공기도 통하고. 네, 하여튼 그 농부들은 입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을 농사를 이제 준비를 했다. 이제 사실은 뭐 가을 농사라는 게 이제 가을이 거치죠. 어, 그 봄에 심었던 모가 이제 자라서 이삭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벼가 완전히 익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전부 배에 갖고서 이제 탈곡기에다 대고서 이제 이 알곡을 털어낸다.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른들 따라서 보리 타작도 해보고 벼 타작도 해보고 굉장히 재미나요. 그다음에 도리깨질 같은 걸로 하면 콩 타작, 깨 타작 이런 거 많이 했죠. 아, 그 도리깨로 한 후려칠 때 정말 스트레스가 팍팍 풀립니다. 그래서 화병에 멍들었던 옛 우리 어머니들이 이 보리캐를 아주 잘하시죠. 후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곡이 떨어지면은 그걸 이제 키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까부르죠. 그리고 이제 풍구가 아니라 그게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뭐 일종의 선풍기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짓이겨진 이 알곡들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 뭐 까부르는 경우는 이제 이 가벼운 건 이제 바깥으로 보이죠. 알곡은 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곡식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 그렇지만 제가 용어를 잃어버렸네요.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지필 때는 이제 풍구라고 해갖고 저기 손으로 돌리는 게 있고 물론 이그 들판에서도 이제 손으로 돌리죠 물론 뭐 지금 같으면 전부 이제 자동화가 돼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다 손으로 돌렸습니다. 커다란 그 이제 바람개비가 있어갖고 그걸로 휙 돌리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앞에 곡식을 갖다 이렇게 이제 날리면은 축쟁이는 저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추수를 하면서 가을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추가 지나면은 이제 겨울도 한풀 꺾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이제 생겼습니다. 뭐 싫으나 좋으나 입추가 지나면은 이제 계절은 변화하는 거고 특히 이제 말복이 가까워지면 8월 금년 말복은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광복절이 지나면은 바닷물도 이제 차가워진다라고 해갖고 해수욕장이 문을 닫는 그런 그 이제 시점이 되죠. 뭐 요즘은 뭐 전하고 좀 달라진 어, 광복절이 지나도 좀 개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뜨거우니까. 자, 어찌됐든,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는 한참 좀 더 덥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절기가 알려주는 그 리듬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리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입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동경 바나나의 날이라고 했는데, 근데 동경은 이제 일본말로 도쿄죠. 동경은 이제 도쿄라고 쓴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읽은 거고, 일본말로는 이제 도쿄죠. 뭐다 잘 아시는 상이죠. 그래서 오늘이 도쿄 바나나 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91년에 처음 출시된 일본의 대표적인 여행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 뭔가 그 케이크가 푹신한 스펀지 같죠. 카스테라 같은 그런 형태겠죠. 형태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그 모양이겠죠. 모양이 아니고 그런 그 이제 특성을 갖는 그런 과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케이크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바나나 커스터드 크림을 이렇게 좀 넣어갖고서 글쎄 뭐 맛을 보면 꼭 바나나 맛 같겠죠. 이제 도쿄역이나 하네다 공항 같은 데서 그 여행객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래서 많이 구입하는 그런 기념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글쎄 뭐 저도 일본을 뭐 한 100여 번 다녀왔지만은 일본은 저런 종류의 어떤 그 먹거리, 과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이제 남의 나라를 방문할 때 이제 선물을 갖고 가는데 어떤 걸 갖다 줘야 이게 마음에 들어할까 그래갖고 좀 비싼 거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업상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진짜 간단해요. 그야말로 카스테라 하나 그리고 아마 제 지금 기억에는 없지만은 저런 도쿄 바나나도 제가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약간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 그래서
그 출장을 와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빵 한 봉지 이게 다 들고 '아 이게 내 마음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와서 주죠. 그럼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얘기입니다. 뭐 안 갖다 준들 뭐 그걸 갖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금은 보화를 갖고 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데 8월 7일이 이제 바나나 데이라고 해야 돼. 왜 바나나 데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고로 아와세라는 그런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고로 아와세.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읽을 때에 그 숫자를 갖고서 말장난 같은 그런 그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은 하찌죠, 하찌. 하찌라는 얘기는 하니까 이 하가 바나 빠하고 같은 계열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바나 빠로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어 속구엉인과 속구엉이라고 하죠. 그다음 닭구엉 이걸 붙이면은 바가 되고 빠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8월 하치에 하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는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7이 시지죠, 이거말로. 1, 2, 3, 4, 5, 6, 7, 7이 시지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 때는 이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2, 3, 4, 1, 5도 나나죠. 나나, 시지 같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나나예요. 그러니까 앞에 8이 그 하가 바가 됐고 그다음에 7이 나나니까 바나나죠. 그러니까 8월 7일 하면 이 사람은 바나나를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뭐 전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7일 하고 바나나 연상이 안 되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게 되는 겁니다. 5월 6일은 콘돔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 5가 고거든요. 고. 그리고 6이 록구지만은 하나 둘 셋으로 읽으면은 무찌 무찌. 그러니까 고무 이렇게 고무찌가 되죠. 그러니까 찌를 떼버리면 고무예요. 그러니까 콘돔을 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5월 6일을 콘돔의 날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재미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8월 7일은 그래서 바나나의 날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8월 7일이면 바나나의 날 해서 이 도쿄 바나나를 만든 과자를 만든 회사에서 이날 그걸 갖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상업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쿄 바나나의 날, 뭐 동경 바나나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이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날개도 친 듯이. 다 이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도쿄 바나나는 그 오리지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푹신한 데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서 바나나 맛을 만들었겠지만 뭐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거, 그다음에 캐러멜 같은 거, 그다음에 꿀맛 같은 거 이런 걸 집어넣어 갖고서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뭐 해외 나가면서 선물로 많이 사가지만은 또 나갔다 올 때 일본 사람들이 또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런 걸 사다 주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갈 때 관광객으로 갈 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과자를 살 수 있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꾸준히 받은 그런 과자가 바로 이 바나나, 도쿄 바나나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입추와 바나나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면은 뭐 입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날이고, 도쿄 바나나, 동경 바나나에 나온 사람들이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는 자연이 만든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우리에게는 잠시 멈춰갖고 계절과 추억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약간 서로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아직은 좀 무더운 여름이지만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면서 시원한 과일이나 달콤한 간식, 혹시 도쿄 바나나가 있으면 더 좋겠죠. 도쿄 바나나 한 조각을 함께 먹으면서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 입추와 바나나의 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날짜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날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 유니버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은 어, 구독자 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날은 이렇게 좀 늘었다. 어느 날은 또 줄었다. 구독 취소라면 주는 거죠. 그거 줄 때 그냥 속상해요. 네, 저 속상하지 않게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론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